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륜 박동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마약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간단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가요? 마약이란 중독성이 강한 신체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혹은 정신적인 환각 증세 등을 일으켜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무서운 약으로 알고 있죠. 술이나 나르코스와 같은 그런 소재의 드라마를 보면 마약이라는 게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마주하게 된다면 정말 끔찍하기 짝이 없는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명 배우께서 마약과 관련된 사건으로 안타까운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보게 되고 여러 팬분들께도 마음의 상처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마약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 생활에 이렇게 빠져 들어왔고 또 마약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수사기관이 또 수사를 진행하고 내가 혹여 마약에 대해서 또 관련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 처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약이라 함은 복용을 해서는 안 된다, 접촉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다들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마약이라는 건 그 이름 그 자체로도 정말 이제 손을 댔다가는 다시는 빠져나오기 힘든 중독성과 위험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아주 강력한 범죄죠.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또 나아가서 재판부에서도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들은 마약 사건을 이제 접하게 되면 마약의 유통 과정 또는 마약을 매매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을 캐치를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눈앞에서 그런 마약 사건이 포착이 되게 된다면 경찰들이 당장의 긴급 체포 내지는 현행범 체포 등을 통해서 마약 사범을 검거를 하는 과정을 겪게 되지만 대부분의 또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영장에 의해서 체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영장 체포가 되기 위해서는 그 범죄 사실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이미 수사기관의 손에 들어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쉽게 말해서 가상화폐를 통해서 마약이 이제 거래되고 있는 정황을 발견을 하거나 혹은 마약 유통 과정에서 중간책들이나 마약을 판매하는 누군가가 잡혀서 꼬리 물기를 타고 들어가서 마약 사범에 대한 마약 혐의를 입증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입증이 되었을 때 영장에 의해서 체포영장이 떨어지고 체포영장에 의해서 신분이 구속되는 절차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럼 신분이 구속된 마약 사범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할 것 같습니까?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많이 노출되어 있다시피 모바일 검사, 소변 검사를 통해서 마약을 검출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액체를 복용을 해서 충분히 소변을 배출을 하거나 혹은 본인 스스로 머리를 다 밀어버린 상태로 자신 있게 이제 경찰서 가서 나 소변 검사에서도 안 나올 거다. 모바일 검사에서도 마약이 검출될 일 없다고 자신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 마약 검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모바일 검사와 소변 검사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여러분들 모바일 검사라는 게 단순히 이제 내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만을 가지고 검사를 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진 않겠죠. 눈썹도 여러분들 채무가 될 수 있겠고 다리털, 몸에 무수하게 많은 털들이 마약 검사를 위한 어떤 모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발톱 또는 손톱 또는 이제 땀샘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성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체내에 있는 마약 성분을 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장에서 체포를 된 상태에서 마약 검사를 받게 된다면 검출이 되지 않을 거라고 만연하게 믿는 것은 정말 좀 어리석은 생각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수사기관은 처음에는 이제 임의 제출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즉 영장이나 이런 거 없이 좀 제출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영장을 가져와라, 여기 대해서 응하지 않겠다라고 거부를 무작정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거부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 이렇게 영장에 의해서 똑같은 절차로 이제 머리카락과 소변 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간 끌기에 불과하고 시간 끌기가 결국에는 이제 담당 수사관에 불러일으키지 않아야 될 어떤 수사에 불응하거나 반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또 해석될 수 있다는 점 조금 유념하셔서 차라리 변호사를 선임을 하시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이 절차에 대한 위법성을 좀 체계적으로 다투시는 게 좋지 만연히 그냥 이 수사에 불응하겠다라고 하는 태도는 여러분들께 절대 도움이 되지도 않고요. 오히려 좀 악영향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약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각각의 형이 다르고 그 처벌 수위가 조금씩은 달라지는데요. 내가 마약을 매매하고 단순히 소지를 했는지, 혹은 이 마약을 유통을 하는데 기여를 했는지, 또는 마약을 제조하는데 내가 기여를 했는지, 혹은 이 마약의 양을 대량으로 내가 수입하거나 연루가 되었는지에 따라서 각각의 마약에 대한 대응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마약류를 어떻게 내 손에서 이제 처분이 되는지 또는 소지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각각의 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수사 방향과 재판 과정을 다르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될 게, 이 마약류라는 것이 정말 우리 일상에 소리 소문 없이 너무나 가까이 접근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프로포폴 같은 경우는 뭐 성형외과 진료라든가 뭐 대장내시경 진료와 같은 어떤 진료 과정에서 마약류를 처음 접하시게 되고 거기에 빠져드시는 분들도 있게 되거든요. 나는 지금 당장 마약에 대해서는 관련 없는 사람이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마약류가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 항상 그 위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약류라는 게 드라마나 영화 때문에 이 처벌 수위라는 게 좀 우리한테 왜곡돼서 전달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사실 갖고 있습니다. 마약류는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어떤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마약류의 처벌이 절대 가벼울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수사관이나 뭐 재판부 그리고 법조인들은 이 마약류 사건에 대해서 뭐 처벌보다는 치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언급은 하고 있지만, 치료와 동시에 이 마약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처벌이 병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마약과 관련돼서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되겠고, 마약류는 실형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약에 노출되신 분이나 마약에 대해서 위험성이 발견된다 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담을 하셔도 좋고요. 수사기관에 연락을 하셔서 신고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약류를 근절하는 것은 정말 사회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마약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마약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약류에 대해서 접근하지 않고 마약이 우리 생활 속으로 파고드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그리고 혹여 내가 이 마약에 노출된다면 즉시 치료를 받고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약에 의해서 만약에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마약을 근절하겠다, 마약을 끊고 말겠다는 강한 결심을 가지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응하시고, 나한테 처해 있는 어떤 법적인 고난을 또 헤쳐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좀 상담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다시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법무법인 대륜 박동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